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아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씩 아물어가는 상처를 보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 살롱에 제 어려운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평소 주사가 무서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던 저는 그해 유독 잦은 감기로 고생이 많았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그냥 기침만 하고 콧물이 찔끔 나는 정도였는데 퇴근할 때쯤 되니 몸살이 시작됐는지 오한이 나더군요. 집에 갈 기력도 없어 급하게 영양제라도 맞아야겠다 싶어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가정의학과 병원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깔끔한 인테리어를 구경할 새도 없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진료실로 안내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감기가 싹 다 낫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을 보고 정말 한눈에 뿅 반했거든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게 감기가 너무 심해서 열이랑 코랑 목이랑 춥고 떨리고 그래요. 엄청 심하신가 보네요. 말도 잘 못하시는 걸 보니. 선생님은 제가 아파서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사실은 심장이 너무 떨려서 그랬던 것인데 말이에요. 선생님은 정말 제 이상형에 100% 가까웠어요. 저는 엄청 잘생긴 사람보다도 모찌같이 하얀 피부에 웃을 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선생님이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치아와 순수한 미소도 모두 전부 제가 꿈에 그리던 남자였어요. 선생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할 때는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콧구멍 안을 들여다볼 때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목도 많이 부었고 콧물도 많이 쌓여있네요. 몸살까지 있다고 하시니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꼭 식사하시고 드세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저는 넋이 나가서 선생님이 놔주는 주사는 100방도 맞을 수 있고 약도 선생님이 먹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군요. 주책맞게. 저는 다급히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저 지금 배도 아파요. 막 위가 꼬인 건지 쓰리고 아파요. 배도 아프시다고요? 저런, 제가 눌러볼 테니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그냥 조금 더 그 방에 선생님이랑 있고 싶었으니까요. 선생님한테 위장약까지 처방받은 후에 진료실을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을까? 결혼하지는 않았겠지? 반지도 안 낀 것 같던데. 그래도 저런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두겠어?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 감기 따위는 잊혀진 지 오래더군요. 그날 저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자주 아파서 그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겠다고요. 30이 훌쩍 넘은 제가 꽤 많은 아이가 된 것 같이 아플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더군요. 인터넷에 가정의학과에서 진찰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해보기도 했죠. 대여섯 번쯤 갔을 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을 하지 않던 선생님은 점점 제 방문이 더 잦아지고
갈 때마다 손에 들려있는 커피며 간식 선물에 아마도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진솔씨, 이 정도로 자주 아프면 큰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종합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아니에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파서 그래요. 약 처방해 주시는 거 먹을게요. 아픈 척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가 편의점도 아니고 병원인데 이렇게 대놓고 자주 와서 눈도장 찍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모를 수가 없죠. 아, 그게 말이에요. 저는 기회다 싶어 선생님께 제가 평소에 지니고 다녔던 고백 편지를 전했어요. 물론 안에 제 연락처도 함께요. 머지않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의사 선생님은 곧 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죠. 회사에서 제 피눈물 나는 병원행 러브스토리를 모르는 동료들이 없었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완전 자기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행운아가 몇이나 되겠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남자친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의사이고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것이었죠. 미친 듯이 대쉬할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지 행복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었어요. 나 오늘 엄마한테 준민 씨에 대해서 밝힐 거야.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꺼낼 거야. 엄마 기절하겠다. 나도 얼른 부모님한테 우리 진솔이 얘기해야지. 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어머 정말? 우리 딸이 남자도 있는 데다가 결혼도 하고 싶다고? 다 컸네. 엄마도 준민 씨 보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할걸? 내가 첫눈에 반해서 완전 미친 듯이 들이댔잖아. 정말? 너 생각보다 의외다. 진솔이 너는 그런 건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갑자기 눈이 돌았는지 진짜 노빠꾸로 계속 대쉬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보니 다행이다. 내가 우리 준민 씨 얼굴 보여줄까? 그래, 엄마도 너무 궁금하다. 짜잔. 어머, 정말 서운하고 멋있게 생겼네. 게다가 훈남이네? 우리 딸보다 아까운 남자인데? 아, 엄마,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여러 면에서 꿀린단 말이야. 이 사람 의사야. 뭐? 의사? 세상에나. 그것도 미국에서 의사 면허 따고 한국에서도 딴 완전 능력자.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했대? 아직 안 만나봤는데 이 집에서 나 완전 반대할 것 같아. 이렇게 잘난 아들을 어디 나같이 평범한 애한테 보내고 싶겠어?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해. 그런 조건 갖고 따지고 반대하면 너랑 인연이 아닌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게 맞아. 준민 씨는 나한테 그러지 당연히. 난 준민 씨 부모님 걱정하는 거야. 성에 안 차하실까봐. 진솔이 너한테 부족하다 어쩌다 뭐라고 하면 당장 엄마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엄마의 말과 반대로 실제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는 했어요. 준민 씨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도중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준민 씨와 약간의 실갱이를 하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셔?
왜 그렇게 투닥거려? 아, 그게 진솔이 너 기분 나쁠까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선 보라고 그러잖아. 선? 그래서 이번에 네 이야기 확실히 했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그래도 엄마는 자꾸 괜찮은 집안이라고 선을 보라는 거야. 이렇게 전화까지 맨날 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선 같은 거 안 봐. 하긴 저라도 저런 아들이 있었다면 아무한테나 보낼 수 없긴 하겠더라고요. 제 불안함을 알아챈 준미 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준민 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 대단하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준민 씨와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먼저 와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봐도 세 보이는 중년 여성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예상대로 준민 씨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저희 테이블에 앉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솔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준민이가 저한테 여자친구를 이렇게 직접 소개해 준 적은 없어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어요. 준민이 엄마 유진희예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거야 뭐 차츰 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짙은 화장과 잘 가꾼 듯한 손톱,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옷과 가방, 패셔너블하면서도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지더군요. 식사가 나오고 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이어졌어요. 진솔 씨는 어디 회사 다녀요? 저는 준민 씨 병원 근처에 있는 L 회사에서 마케팅팀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대기업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부모님은 다 계시고요? 네, 아버지는 아직 일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작게 사업하고 계세요. 사업도 사업 나름이겠죠. 먹고 살만은 한가요? 네? 아, 네.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 우리 준민이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강남에서 본인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사? 그것도 나름 전문직이긴 하네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엄마, 진솔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제 그 선보라는 말씀 좀 그만하시고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진솔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민아, 너 병원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뭐가 급하다고. 사실 식사하는 내내 어머님은 제게 탐탁치 않은 눈빛을 계속 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준민 씨 같은 남자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뛰어넘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진짜 고비는 그 뒤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름 그날 어머님과의 식사 자리를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준민 씨 어머니더군요. 전에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쌀쌀맞은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약속한 카페에 들어가니 역시나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차림의 어머님이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절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거기 앉아봐요. 말씀하세요. 우리 준민이랑 진짜 결혼할 건 아니죠? 네? 그날 내가 진솔 씨랑 밥을 먹은 건 하도 준민이가 한 번만 같이 보자고 사정을 해서 나갔던 거예요. 정말 일말에 기대도 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진솔 씨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아니,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주민이 앞에서는 내가 예의상 진솔 씨 창피하지 않게 체면치레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우리 준민이 만나지 말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준민이 미국이랑 한국에서 다 의사시험 패스한 아이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고요. 그런 내 아들이랑 진솔 씨가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아가씨랑? 제가 준민 씨 짝으로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오늘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말하려고 그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민이 옆에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머니, 저 준민 씨 정말 사랑해요. 준민 씨도 저를... 사랑? 사랑에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솔 씨가 우리 아들이랑 사랑을 운운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후져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할게요. 네? 내가 원래 우리 준민이 짝으로 점 찍어뒀던 아가씨가 누구인 줄 알아요? K유통 회장 손녀예요. 그런데 진솔 씨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비교나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작게 사업하신다고요? K유통이랑 견줄 만한 사업인가요? 진솔 씨, 제발 우리 분수를 알고 끼리끼리 만납시다. 난 솔직히 이런 시간 내는 것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1%라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네? 그럼 예단비로 5억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말고 예단비로만 순수하게 현금 5억 갖고 올 수 있냐고요. 예단비로만요? 저런 능력 있는 의사 아들 만들기가 뭐 쉬운 줄 알아요? 우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고요.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예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정리해줬으면 해요. 너무 비참하고 창피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아픈 결말일 줄은 몰랐거든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는 방 안에서 제 통곡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물으셨어요. 진솔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슬프게 울어? 엄마, 주민 씨 어머니가 나보고 헤어지래. 뭐? 왜 헤어지라고 그래? 격이 안 맞는데 의사인 준민 씨랑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울리겠냐고. 예단비로 5억 준비해 올 수 있냐고. 그러면서 빨리 헤어지고 포기하라고. 5억? 5억이 무슨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나. 그 옆에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울려? 진솔아, 앞장서. 내가 직접 가서 아주 지랄을 하든지 해야겠어. 엄마, 그러지 마. 오늘 어머님 만난 거 아직 준민 씨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냥 너무 속상해서 집으로 바로 뛰어온 거야. 내가 준민 씨랑 어떻게 헤어져. 아이고, 가여운 내 딸, 울지 마. 울지 마. 저는 그 후로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우는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준민 씨네 엄마 생긴 것도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말까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 사진 있어? 엄마 좀 보여줘봐. 저는 준민 씨 프로필 사진을 뒤져 엄마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참을 뚫어져라 사진을 보던 엄마는 갑자기 이 여자가 준민이 엄마라고? 화장 진하게 하면 이렇고 뒤에 그냥 민낯 사진도 있어. 준민 씨의 엄마 사진을 여러 장을 본 엄마가 핸드폰을 떨구며 놀라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왜 그래 엄마?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무리 캐물어도 엄마는 놀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솔아, 잠깐만. 엄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도대체 왜 그래? 왜 사진 보고 놀라는 건데? 말해봐. 엄마, 잠깐만 좀 나갈게. 그 이후로도 엄마는 헤어짐을 강요받은 저보다 더 심각한 얼굴로 며칠을 지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시간을 조금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루는 드디어 엄마가 입을 뗐어요. 진솔아, 너 준민이 DNA 검사 할 수 있는 거 뭐 갖고 있는 거 없어? 준민 씨 DNA?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든 있으면 얼른 줘봐. 제발 엄마 믿고 좀만 기다려줘. 확실해지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응? 있어 없어? 처음 보는 엄마의 단호하고 진지한 표정은 제가 더 이상 그 무엇도 물어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준민 씨가 쓰는 건데 그때 잠깐 내 가방에 넣고 안 가져간 립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찾아볼게. 너도 발랐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내 거 있어. 립밤을 찾아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서랍 속을 뒤지다 신문지에 곱게 쌓여있는 물건과 립밤을 가방에 넣고 바삐 뛰어가듯 나가버렸어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속이 터질 듯이 답답했고요. 그런 와중에 마침 준민 씨에게서 만나자며 전화가 왔어요. 며칠 동안 문자도 다 안 읽고 어렵게 통화하면 바쁘다거나 피곤하다고 바로 끊어버리고. 진솔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네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 저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님과 만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정말이야? 우리 엄마가 정말 너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했어? 나도 내가 준민 씨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비참하고 속상했어.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서 똑바로 얘기할게. 난 너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어머님이 그러셨어. 준민 씨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공들였는 줄 아냐고. 그 말 들으니까 나만 준민 씨 좋다고 계속 매달리면 자기만 보고 살았던 어머님이랑 준민 씨 사이를 괜히 내가 망쳐놓는 건 아닌가 싶었어. 나도 며칠 동안 생각도 많고 슬펐어. 괜찮아. 다른 생각하지 마.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엄마랑 관계도 안 망치고 잘 말할게. 준민 씨는 저를 안심시켜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침대에 앉아 생각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엄마는 갑자기 준민 씨 DNA가 될 만한 물건을 달라고 하질 않나.
주민 씨는 어머님이랑 의견 차이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텐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밤늦게 지친 얼굴로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 괜찮아? 왜 이제 온 거야? 진솔아, 엄마한테 며칠만 더 시간을 줘. 다 밝혀지면 전부 다 이야기할게. 응? 엄마도 지금 너무 뒤죽박죽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진솔아.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궁금해 미칠 것 같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 말대로 조용히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엄마는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말했어요. 오늘 아빠도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시는데 엄마랑 치킨 시켜서 소주나 한 잔 같이 먹을까? 엄마가 소주를 마시겠다고? 술이라고는 입에 대는 걸 본 적 없는 저로서는 엄마의 제안이 너무 놀라웠어요. 치킨을 사이에 두고 소주잔을 따른 두 모녀가 어색하게 앉게 되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소주잔을 한 입에 비우더군요. 엄마, 괜찮아? 내가 태어나서 엄마 술 먹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진솔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네가 준민이 엄마 사진을 보여줬잖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는데 엄마가 본 게 맞대.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 엄마, 차근차근 이야기 좀 해봐. 그날 준민 씨 립밤 가져간 것부터 지금까지 꾹 다물고 있었던 거 모조리 다 전부 말해줘. 나 그동안 답답해 죽을 뻔했어. 너 엄마 친구 효선이 이모 알지? 그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이모? 효선이가 너 초등학교 때 죽었으니까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네. 난 워낙 어릴 때여서 이모 얼굴 잘 기억 안 나지. 그런데 엄마가 6월 1일이면 이모 기일이라고 꼭 기도 갔다 오잖아. 맞아. 효선이 기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기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아픈 추억이 있는 친구거든. 엄마가 그날 소주를 걸치며 제게 해준 이야기를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하필 그게 왜 우리한테 일어난 건지. 엄마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야 말았어요. 엄마에게는 효선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효선 이모는 싱글인 줄 알고 만난 한 남자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고, 그 남자는 유부남인 것을 들키게 되자 이모고 아이고 모른 척 도망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군요. 효선 이모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고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매일을 버텨냈대요. 가족도 친척도 없어 도움 청할 곳이 없었던 이모는 돈을 벌어야 했지만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웠대요. 엄마라도 아이를 보살펴주고 싶었지만 그때 마침 아빠 사업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엄마 역시 효선 이모를 직접 도와줄 수가 없었던 시기였다고 해요. 결국 건너 알게 된 한 언니가 선뜻 먼저 다가와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했고, 이모는 크게 고마워하며 나중에 신세를 꼭 갚겠다고 했대요. 이모는 오직 아이와 둘이 행복하게 살 미래만 꿈꾸며 정말 몸이 부서져라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일했고, 시간이 되어 아이를 맡아준 부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1년 전 이모의 딱한 상황을 안쓰러워하며 아이를 흔쾌히 맡아준 부부는
이미 그 집을 떠난 후였어요. 효선 이모는 아이를 잃고 정신이 나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그 부부가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닿기 어렵다는 말만 겨우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엄마는 서울로 당장 올라와 이모를 찾아갔어요. 효선아, 아유 효선아, 어쩌면 좋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들 인호를 도대체 누가, 왜 데리고 사라진 거니? 은정아,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인호를 옆에 꼭 데리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못난 애미가 돈 벌겠다고 남의 손에 애를 아무 의심 없이 맡겨버렸어. 난 엄마도 아니야. 나 미친년이야. 효선아, 그러지 마. 나도 미안해. 내가 부산에 가지만 않았어도 인호를 내가 맡아주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이모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살았고 결국 많은 스트레스로 온몸에 암이 퍼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제 어린 기억 속에도 엄마가 주말마다 서울로 이모를 돌보러 간다며 자주 집을 비우자 그게 싫었던 아빠와 큰 소리로 싸우던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모든 희망을 잃은 효선 이모는 끝까지 아이를 그리워하다 눈을 감았어요. 엄마 역시 이모의 죽음으로 한동안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가족이 없었기에 이모의 장례도 유품 정리도 모두 엄마가 했는데 이모의 다른 물건은 다 태우면서 민트색 스웨터는 빨지도 않고 사이사이 신문지까지 넣어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이거 무슨 스웨터야? 색깔 너무 이쁘다. 이쁘지? 얘가 엄마가 효선 이모한테 줬던 스웨터야. 이모가 병원에 있는 내내 이것만 걸치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엄마가 갖고 있어? 효선 이모를 기억하려고 내가 이걸 선물한 날 마침 머리를 삭발했거든. 그때도 이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치료받을 때도 그리고 눈을 감을 그때까지도 이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 이게 꼭 효선이 같아서 차마 버릴 수가 없네. 어린 저는 그때 친구를 잃고 그리워하는 엄마를 꼭 안아줬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게 흐르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울면서 준민 씨 어머니라며 사진을 보여준 날 엄마는 바로 알아봤던 거예요. 사진 속의 준민 씨 어머니가 바로 효선 이모의 아이를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그 여자라는 것을요. 효선 이모가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끓여주려 서울에 잠깐 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 마주쳐 서로 인사까지 했었던 거죠. 엄마 말로는 보기 드물게 날카롭게 찢어진 눈 때문에 좋은 인상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입술 옆에 큰 점이 있어 쉽게 잊혀지는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잠깐만 엄마. 엄마 말이 사실이면 그 준민 씨 어머니가 아이를 훔쳐간 여자고 준민 씨가 그럼 효선 이모 아이란 말이야? 그런 셈이지. 아이 이름까지 준민이로 바꿨으니 찾기 더 어려웠겠지. 그때 인호가 완전 아기였으니까 효선이가 엄마인지 지금 그 여자가 엄마인지 알지도 못했을 거고. 어쩐지 네가 처음 준민이 아니 인호 사진을 보여줬을 때 눈이 아래로 쳐져서 웃는 게 참 효선이 살아있을 때랑 닮았다.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거든. 지금 이러고 보니까 정말 효선이랑 판박이야. 효선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웃었었거든. 엄마는
준민 씨 립밤이랑 뭘 갖고 DNA 검사를 한 건데 효선이 민트색 스웨터, 걔 삭발할 때도 그거 입고 있었거든. 아직 털지 못한 머리카락이 남아있더라고. 효선이가 죽어서 이렇게라도 인호를 찾으라고 남겨져 있던 건가 봐. 너무 기적 같은 일이야. 그래서 엄마는 준민 씨의 립밤과 이모의 스웨터를 가져가 DNA 친자 확인을 했던 것이고 일치한다는 결과지를 그날 받아와 제게 모두 말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죠. 저 역시 혼란스럽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준민 씨의 연락이 오면 횡설수설되기 바빴어요. 하루는 엄마가 단호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진솔아, 인호랑 그 여자랑 우리 둘 이렇게 넷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 우선은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니까 너희 결혼 이야기는 잠깐 기다려줄 수 있니? 이거 먼저 해결하자. 당연하지. 엄마도 계속 마음에 무겁게 돌을 얹고 살았잖아. 빨리 이 사실을 밝혀서 효선 이모한테 찾아가 알려주자. 이모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제가 직접 연락하면 단칼에 거절당할 것 같아 준민 씨에게 넷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부탁했어요. 준민 씨, 나랑 우리 엄마가 온다는 말은 꺼내지 말고 그냥 두 자리만 더 비워놔줘. 그리고 되도록 우리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용한 룸이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응? 비밀로 해서 만나자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미안해. 그날 말해줄게. 며칠 뒤 준민 씨가 주소를 보내준 곳으로 가기 위해 엄마와 두 손을 꼭 잡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택시에 올라탔어요. 제 부탁대로 준민 씨는 프라이빗하고 고적진 레스토랑 자리를 구해놨더군요. 문이 열리고 저와 엄마가 등장하자 준민 씨 어머니는 더 날카롭게 찢어진 눈으로 저희 둘을 노려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진솔이 엄마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혹시 준민이 네가 말도 안 하고 부른 거니? 아니요. 제가 준민 군한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어려운 부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제가 따님을 찾아갔던 일 때문에 따지러 오신 거라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그때 진솔 씨한테 제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 준민이와도 충분히 거리감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준민아, 엄마 먼저 간다. 앞으로는 이런 쓸데없는 일 안 했으면 좋겠구나. 앉으시죠. 네? 좋은 말로 할 때 앉으시라고요. 처음 뵙는데 굉장히 무례하시군요. 그쪽도 저희 딸한테 충분히 무례하게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것 때문이라면 전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혹시나 알아보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잘 못 알아보시네요. 뭐라고요? 그쪽 이름 유진희 씨 맞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전 박은정이라고 해요. 제 이름은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김효선이라는 이름은 기억나시겠죠? 김효선? 그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공이 흔들리며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세요? 뭐 숨기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저는 엄마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고 준민 씨는 의아한 얼굴로 엄마와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30년도 훨씬 전에 도봉구에 살았던 미혼모 김효선이
혹시 강인호라는 아이를 그쪽한테 맡기지 않았었나요? 무슨 소리예요?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가세요. 왜 남의 아이를 몰래 훔쳐갔어요? 순간 준민 씨가 놀란 토끼 눈이 되었고 그 여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가 아이를 훔쳐? 무슨 말이야? 준민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자가 헛소리하는 거야. 우리 얼른 나가자. 이거나 보고 가세요. 엄마가 그 여자를 향해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중간에 있던 준민 씨가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효선 이모가 포대기에 쌓인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었어요. 인호야, 넌 준민이가 아니야. 네 이름은 강인호야. 그리고 네 엄마는 여기 이 여자가 아니라 사진 속의 여자야. 이름은 김효선이고. 네? 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는 효선이 친구였던 은정이야. 네가 태어나고 너를 보러 서울까지 왔었지. 우리 효선이가 죽기 전까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인호가 이렇게 컸구나. 실제로 보니 더 효선이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엄마가 누구라고요? 우리 엄마는 지금 여기. 아니야. 저 여자는 네 엄마가 아니야. 효선이가 아빠 없이 널 혼자 낳았는데 먹여 살리려고 잠깐 저 여자한테 맡기고 돈을 벌러 간 사이에 저 여자가 널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야. 널 효선이한테서 훔쳐간 거라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준민이는 명백한 내 아들이야. 여기 친자 확인서. 효선이랑 인호가 친자임이 확실하다고 써있잖아. 이런 문서 어디 가서 조작해왔겠지. 누굴 보고 믿으라고? 제가 조금 더 상황을 쉽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 나섰어요. 준민 씨, 지금 너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엄마 말이 맞아. 효선이모랑 우리 엄마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 이모가 준민 씨를 낳았을 때 서울에 와서 며칠 머물면서 산후조리를 해줬는데 아는 언니라며 저분을 소개받은 적이 있대. 저분은 워낙 오래전이라 우리 엄마를 기억 못하는 거고. 그리고 준민 씨가 전에 내 가방에 맡겨놓고 안 찾아간 립밤으로 이 검사를 한 거야. 준민 씨 DNA가 맞아. 그럼 그 효선... 엄마는? 이모는 안타깝게도 준민 씨를 찾다가 돌아가셨어. 암투병을 하셨는데 이 스웨터를 입고 머리도 깎고 병원에서 계속 생활하셨어서 채취할 수 있는 게 많았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닥쳐. 누가 뭐래도 준민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니까? 그래? 그렇게 당당하면 당장 저 아이랑 같이 가서 DNA 친자 확인해봐.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때는 당신이 나를 고소하든 처벌하든 뭐든 다 달게 받을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우리 인호를 몰래 데려간 게 맞다면 각오해. 당신이 우리 효선이까지 죽인 거니까. 주민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뛰쳐나갔고 그 뒤를 애처롭게 그 여자가 따라가더군요. 엄마와 저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먹먹하고 쓸쓸하게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준민 씨는 폰도 꺼놓고 병원 문도 열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되었지만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솔아, 나야. 시간 괜찮으면 만날 수 있니? 그럼 지금 바로 나갈게. 오랜만에 본 그의 모습은 수척하고 많이 야유어 있더군요. 면도도 하지 못한 듯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요.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괜찮아. 준민 씨가 더 힘들었을 텐데. 아니, 인호 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부르든 괜찮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마음 정리는 다 된 거야? 그날 이후로 결국엔 내가 직접 가서 친자 확인했고, 정말로 엄마 아빠 둘 다 내 친부모가 아니더라. 따져 물어도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하지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본인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몰래 데려갔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려나? 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 뭐라고? 내버려 두다니.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용서하려고 아예 경찰에 신고도 안 했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이런 생각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어. 내 친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심지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또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키워준 것도 맞잖아. 그 두 사실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내 인생이 평생 괴로울 바에야 그냥 모두 놓아버리기로 했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마음이 많이 괴로웠겠다. 혹시 괜찮으면 우리 친엄마 지금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줄래? 그럼 당연히 찾아뵈어야지. 그리고 진솔아, 미안해. 뭐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서 나 한국 떠나려고 해.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어느 정도 이런 그림일 거라 예상은 하고 나온 자리지만 막상 그와 정말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준민 씨 생각이 그렇다면 뭐 받아들여야지. 여기서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병원도 다 정리했어. 이해해. 그렇게 큰일을 겪었는데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겨. 알았지? 고맙고 미안해 진솔아. 전 쿨한 척 글을 남기고 먼저 뒤돌아섰지만 글을 읽는 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도 이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이 그립긴 하네요.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얼마 전 그에게서 안부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더군요. 미국과 한국의 의사 자격이 있는 모두 있는 그는 한 구호단체에 소속되어 지구 반대편의 어떤 어려운 나라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헤어졌지만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데 힘쓰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참, 효선 이모의 아이를 말도 없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그 부부는 주민 씨가 비록 그들을 용서하고 떠나기는 했지만 둘이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아이를 원했으나 어떻게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동네에서 알게 된 임신한 효선 이모랑 일부러 친하게 지냈고 계속 눈여겨봐왔다고 하더군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듣자 조건 없이 잘 보살펴 주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고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효선 이모가 아이를 찾으러 금방 올 수 없음을 알고 미국으로 떠났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들은 자수를 했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본인들만 생각하고 생떼 같은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산 이모를 생각하면 어떻게 벌을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 효선 이모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이모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을 흐뭇하게 보고 있을까요? 인연이라는 것이 뭔지 저는 아직도 가슴이 시리지만 멋진 사람을 사랑한 만큼 저도 더 멋진 인생을 살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